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충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스마트폰 충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꼭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속 충전기에 이제 스마트폰도 최신 폰인데 고속 충전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용 고속 충전기도 사고 스마트폰도 최신 폰인데 막상 꽂아 놓으면은 충전이 잘 안 되고 느리게 되고 막 오히려 충전이 되고 있다고 뜨는데 배터리는 줄어드는 그런 기현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속 충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쓰는 충전기는 왜 고속 충전이 안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속 충전에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쓰는 핸드폰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충전기가 내가 쓰는 핸드폰이 지원하는 고속 충전의 규격을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이블이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 세 개가 3박자가 딱딱딱 맞아야지 고속 충전이 돼요. 이 세 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내 차가 후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출력이 약해서 뭐 충전이 많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차량은 오래된 차라도 전압이 12V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차든 최신 차든 시거잭의 휴즈박스의 휴즈는 대부분 10A를 지원을 해요. 12V의 10A면은 120W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의 고속 충전 규격이 높아봐야 45W예요. 평균 일반 고속 충전이 25W고요. 이제 가장 빠른 초고속 충전이 45W거든요. 이거는 갤럭시 S22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아이폰도 그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의 배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연료 소모량이 늘어날지언정 이 차에서 충전하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전기량이기 때문에 차가 오래됐다고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속 충전이 안 될 정도로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은 아마 시동도 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고속 충전 규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퀄컴 퀵차지가 있고요. 퀄컴 퀵차지는 버전 1.0에서 4.0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싸구려 충전기를 사면은 퀄컴 퀵차지 2.0, 3.0이거든요. 근데 퀄컴 퀵차지 같은 경우에는 4.0하고 3.0하고 규격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이 이제 표준화된 규격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USD PD라는 표준 규격에 맞춰 가지고 퀄컴 퀵차지 규격을 변경한 게 퀄컴 퀵차지 4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3이랑 4는 완전히 다른데 저가 버전은 2나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뭐 자세한 건 좀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USB PD예요. 이 USB PD 같은 경우에는 USB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고속 충전에서 대표적인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삼성에서 슈퍼 패스트 차징이나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그리고 애플에서는 무선 충전 규격으로 맥세이프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퀄컴 퀵차지, USB PD 뭐 요 정도 2개 정도는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고속 충전되는 규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는 갤럭시랑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S22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충전 규격을 지원을 해요. USB PD도 지원을 하고 퀄컴 퀵차지도 지원을 하고 삼성에서 만든 독자 규격들의 패스트 차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는 웬만한 이런 고속 충전 규격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고속 충전기라고 써 있는 거 대충 사다 끼우면은 15W의 일반 고속 충전은 대부분 지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충전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USB PD 3.0 이상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서 쓰시면은 25W 이상이 훨씬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아이폰 13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고속 충전 규격을 지원을 해요. 첫 번째는 USB PD 2.0이랑 그리고 맥세이프 규격 2개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퀄컴 퀵차지를 따로 지원을 안 해요. 아까 말했듯이 퀄컴 퀵차지는 규격이 이제 4개가 있다 그랬죠. 1, 2, 3, 4. 4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USB PD 규격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 USB PD 2.0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퀄컴 퀵차지 4.0이 적용되어 있는 충전기를 사면은 고속 충전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1, 2, 3을 사면은 아이폰에서는 퀄컴 퀵차지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충전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속 충전기 이런 걸로 검색을 많이 하시면은 퀄컴 퀵차지가 가장 많이 뜨거든요. 아이폰 유저분들도 이거 사면 그냥 고속 충전 되겠지라고 하고 사지만 실상 충전해 보면은 그냥 일반 충전으로 충전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폰은 퀄컴 퀵차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폰이든 아이폰이든 가리지 않고 내가 모두 다 고속 충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최신 버전의 USB PD를 지원하는 충전기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충전기를 사실 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 A2C 타입, 그러니까 꼽는 곳은 A 타입이고 이제 핸드폰에 꼽는 곳은 C 타입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품은 추천하지 않고요. 양쪽 끝다리 C 타입으로 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케이블과 충전기를 구매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이유는 뒤에 케이블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케이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굵고 짧은 케이블이 좋다, 그리고 C2C 타입 케이블이 좋다.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인데, 먼저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A타입의 USB 케이블이 좀 구형, 옛날 이제 고속충전도 15W짜리는 지원을 하는데 요새 나오는 최신 고속충전 기술들은 지원하지 못해요. 왜 A타입은 그런 걸 지원을 못하고 C타입은 그런 걸 지원을 하냐면은, 요새 나오는 충전 기술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충전기랑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을 딱 하면은 스마트폰이랑 충전기랑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충전기야, 반가워. 나 스마트폰이야, 반가워. 반갑다, 충전기야. 나는 스마트폰인데 나는 PDO 방식의 9V 2A로 충전을 하거나 PPS 방식의 11V 2.2A로 충전을 하고 싶은데 너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니? 그러면은 충전기가 그 말을 딱 듣고 나 들어보니까 PPS 방식으로 충전 가능한데? 그럼 PPS 방식으로 충전을 해줄게 라고 하고 충전기랑 스마트폰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충전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한 80% 90%까지 충전이 됐다. 그럼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전기가 이제 나 많이 충전이 됐는데 이제 충전 속도 좀 늦춰줘. 이대로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 충전기가 알겠어. 그러면 일반 충전으로 전환해 줄게 하고 천천히 충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충전 기술의 핵심은 스마트폰이랑 충전기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적정한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US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 맵을 보면은 여기 CC1, CC2라고 하는 이 단자들에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USB-C 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 핀 맵이 복잡한데 USB-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핀 맵이 엄청 간단해요. 데이터 케이블 2개, 전원 케이블 2개, 이렇게 4개의 케이블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USB-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충전기랑 스마트폰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했을 때 어떤 기기인지만 파악하고 그냥 고정된 전압과 전류량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사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C2C 케이블을 이용을 하는 게 최신 충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케이블을 살 때 개인적으로 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라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면은 C타입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아래랑 핀이 있잖아요. 사실 두 개를 대칭되게 만들어서 C타입은 위로 꼽아도 아래로 꼽아도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위아래로 전부 다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USB-C 타입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해보면은 위로 꼽으면 데이터 연결도 잘 되고 충전도 잘 되는데, 반대로 꼽으면은 고속 충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만들 때 대충 만들어서 한쪽 면은 좀 동작이 잘 되는데 한쪽 면은 좀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위로 꼽으면 고속 충전이 되고 아래로 꼽으면 고속 충전이 안 되는 막 그런 희한한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실 퀄리티 컨트롤 문제이기 때문에 USB 사실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핀맵이 간단하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C 타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껍고 짧은 케이블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꺼운 케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최대 3A까지의 전류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전선이 얇아지면은 이 지나갈 수 있는 허용 전류량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 AWG라는 규격을 가지는데요. 이 AWG라는 게 이 전선 굵기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이게 더 굵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이제 충전기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 전선의 굵기는 18에서 25 AWG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허용 전류가 3A 이상이 되려면은 22 정도의 값을 가져야지 이제 국제 규격으로 3A의 허용 전류 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케이블을 할 때 AWG 규격 같은 경우에 사실 표기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따지기 너무 힘들다 하면은 제품 설명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마커 IC 칩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USB IF의 인증. 이 이마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선 내에 이제 전류량이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하는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칩을 달면은 당연히 원가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달아요. 실제로 이게 USB IF라는 협회에서 인증을 할 때도 3A 이상을 보내는 케이블에만 이 이마커 IC를 다는 거를 권장을 해요. 어쨌든 이 이마커 IC가 달려있으면 3A를 지원하는 훌륭한 케이블임을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달려있으면 한 2만원대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잘 모르시겠다면 케이블 검색할 때 이마커나 아니면 USB IF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케이블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막상 충전기랑 스마트폰 좋은 거 사놓고 허용 전류량이 낮은 허접한 케이블을 쓰면은 고속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고속 충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죠. 막 규격도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내 핸드폰이 어떤 규격을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복잡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가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조사에서 그냥 판매하는 거 그냥 구매해서 쓰시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이 제조사 제품들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싸요. 근데 삼성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안 봐요. 제대로 된 서드파티의 그런 고속 충전기나 케이블을 구매했을 때 그 가격이나 뭐 정품 고속 충전기 케이블 구매하는 가격이나 사실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인터넷 최저가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고속 충전기를 보니까 사실 제대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 고속 충전에 대해서 오늘 콘텐츠 찍으려고 정리하면서 느낀 게 역시 그냥 정품이 최고고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다. 싼 게 비지떡이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